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권력기관이 함부로 국회 법률 개정, 제정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규율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그런 독재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실무적으로 일일이 법률 개정 작업을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행정부가 이것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회 입법권 권능 범위 안에 있다고 볼 것이며, 만일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행정권에 대한 월권이다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하에서의 삼권 분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태,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삼권 분립의 정신, 그리고 우리 헌법이 특히 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11일 만에 18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발생 초기 정부가 낮은 수준의 전염병이라고 했던 메르스가 단 며칠 만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자만심과 무능함, 안이한 대처가 발을 키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초기 대응 및 관리 부실은 국내 감염 확산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주무장관인 문영표 장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 장관은 지난 2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감염성이 낮다는 안이한 발언만 반복하며 사태를 방치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며 공적연금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한치의 쉼도 없이 즉각 앞장서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주무장관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청와대의 허수아비로 엉뚱한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문영표 장관은 이번 사태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기간과 관련하여 이번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일간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인사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대책회의는 2일 화요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잠시 후 11시 지금 11시 여야 간사 간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 증인, 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후보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앵무새 마냥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황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전 해명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6월 국회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따져서 경제활성화라는 말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광화문에 문화재가 많이 묻혀있는 그곳에 고층의 호텔을 짓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엉뚱한 법안들의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그 법안이 왜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부터 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에서 방금 이런 국회 여야 간 협의나 합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서 6월 국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법안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새누리당과 함께 여야 간 합의를 잘 지키고 또 그런 합의 하에서 6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제대로 된 좋은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시해 보겠습니다.